자, 일단은 석재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이제 석재의 특성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재료학을 공부할 때는 이제 그 재료의 각각의 특성을 이제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재료를 보시면 이제 재료에 대한 어떤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료에 대한 장점은 우리가 더욱 부각시켜가지고 잘 사용하면 되겠고, 단점에 관해서는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단점을 먼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각 재료마다 이제 대표되는 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석재의 경우에는 압축 강도가 이제 석재를 대표하는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석재의 특성, 장점에 있어서는 이제 불연성이고 압축 강도가 크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화강암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돌로 우리나라 이제 매장량도 굉장히 좀 풍부하죠. 그래서 이런 그 석재의 어떤 그 재료로서 많이 쓰게 되는데, 석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내구성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내화학성, 내마모성,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고 외관이라든지 색조가 풍부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단점은 이제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루기가 어렵고 가공이 곤란하고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석재의 강도는 비중이 큰 것이 강도가 크고요. 그리고 석재를 대표하는 강도는 압축 강도다라고 했고, 강도가 커야지 조경 재료로 적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돌이 이런 화강암이다라는 거. 그래서 화강암은 우리가 실외장재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대리석은 실내장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조경은 외부 공간이기 때문에 화강암을 이제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성인에 따른 분류와 주요 석재입니다. 암석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여기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내부에 유래하는 마그마의 이제 그 고결로 인해서 형성된 암석을 말합니다. 자, 종류에 보시면 화강암, 섬노감, 안산암, 현무암이 있죠. 제주도에서는 이제 현무암의 재료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내륙 지방에 있어서는 이런 화강암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강암에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강암이 시험에도 잘 나오는 이유가 많이 사용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의 특성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화강암을 한번 보시면 경도나 강도,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흡수성이 작다라는 거. 자, 석재에서 흡수성이 작은 재료로만 재료여야지만 이게 이제 조경 재료로서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성이 작아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이런 겨울철에 동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큰 재를 얻을 수 있으나 이제 내화성은 낮은 편이다라는 거.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불에 약하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약한 편이다라는 거. 그리고 매장량과 가공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자, 암산암의 경우에는 내화성, 강도, 내구성은 큰데 큰 재를 얻기 어렵다라는 거. 장식이나 조각용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성암입니다. 자, 수성암은 다른 말로 이제 퇴적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성암은 암석이 풍화작용으로 이제 분해 이동되어서 지구 표면에 침적하는 이제 퇴적작용으로 생긴 암석을 말합니다. 즉, 물에 의해서 또는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풍화돼서 형성된 암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류에 있어서는 응해암, 사암, 혈암, 전파암, 석회암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응해암의 특성은 연석이고 내화성은 강한 반면에 흡수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풍화가 되기 쉬운 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경 재료로는 부적합하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사암의 경우에는 흡수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죠. 약간 크고 산화 속도가 화강암보다는 빠른 편이고, 석질은 치밀하지만 강도가 약하다라는 이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고, 자, 전파암의 경우는 전파암은 점토 물질이 퇴적 응고되어서 편상 전리가 많고요. 한 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박리면이 이제 발달이 되어서
천연 슬레이트라고 이제 일컫고, 그리고 지붕 재료나 벽 재료나 이런 기념비로 이제 이런 전파남을 사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변성암입니다. 자, 변성암은 화성암과 수성암이 지하로부터 변성작용을 받은 암석의 총칭을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에 있어서는 편암, 전파암, 편암, 대리석, 사문암이 여기에 이제 속하고요. 대리석은 우리가 실내장재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 주성분은 탄산석회이고 광택도 있고 외관도 굉장히 이제 수려하고, 그리고 석질이 치밀하다라는 거. 그리고 외장재로 사용이 못 되는 이유가 열과 산에 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내장재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석재의 형상 및 치수인데요. 자, 각석, 판석, 경치석, 사고석, 그 다음에 깬돌, 사석, 잡석, 전석, 그 다음에 호박돌, 조약돌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수치가 어떻게 이 돌의 수치가 정해지는지 알아주시면 되겠고, 문제는 뭐 전석의 경우에는 한 개의 크기가 뭐 0.3 세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라고 나오면 틀리겠죠. 0.5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석괴를 우리가 전석이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치수적인 부분에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각석의 경우에는 우리가 각목은 이렇게 긴 목재를 말하죠. 그래서 각석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가지는 그런 이제 그 돌을 우리 각석이라고 하고, 판석, 화강석, 판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너비가 이제 두께의 3배 이상이 되는 그런 이제 돌을 말합니다. 자, 견치석의 경우에는 이런 그 돌쌓기 공사에 주로 사용이 되는 돌인데요. 자,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윗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이고, 자, 여기가 보통 30cm, 30cm면 이 빗변은 여기의 길이의 1.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0 곱하기 1.5는 45cm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은 정사각형에 가깝고 면의 직각으로 잰 최소변의 길이가 1.5배 이상인 돌을 말한다라는 거. 자, 네 번째 보시면 사고석이 있습니다. 자, 사고석은 고건축 담장, 즉 옛 궁궐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길이는 변의 1.2배 이상이다라는 거 이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